네, 자, 검찰직이시고요. 5분 발표는 공직 선호도 하락편, 그리고 경험과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제시문은 최근 구급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서- 선호도 감소 이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기관이 민간의 취업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성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성이 다소 아쉽게 느껴졌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공직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결국 공직 사회에 충분한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게 되면 국익 저해 우려나 공익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저는 이에 대해서 적극성과 공익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적극성이란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외국인 손님이 방문했을 경우 다른 알바생들은 응대를 기피하였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응대하였고, 해당 손님을 단골 손님으로 유치하게 되면서 축 해당 회사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 매상 인상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이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효진 수사관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효진 수사관님께서는 신종 민생피해 범죄인 택배기사 취업 알선 빙자 택배 차량 강매 사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셨습니다. 당초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지만 수사관님께서는 택배 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셨습니다. 제가 입직하게 된다면 이러한 선배님을 본받아 적극적으로 공익에 앞장서는 수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제시문에 제시된 선호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취업 준비생들이 공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고용 안정성만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박람회나 공직 설명회 등을 통해서 실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의 분위기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현직자들로부터 충분히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퇴직 공직자를 활용하게 된다면 시니어 재취업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급여나 근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 올해의 수사관이나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 형사부나 인권보호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활성화하여 검찰직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업무에 대한 성취감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직 전담 수사관 제도나 승진에 있어서 필요한 최저 연수를 가능한 한 선에서 소폭 감해 준다면 공무원 선호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효진 수사관님의 사례와 또 앞으로 제가 뵙게 될 선배님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르게 행사하면서 국민 보호에 앞장서는 검찰 수사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4분 15초셨고요. 뭐, 예, 뭐 질문들 다 해주셔가지고 뭐 딱히 뭐 질문들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저 워라밸 얘기가 나와 있네요. 공무원들 워라밸 뭐 본인 다른 건 다 얘기하셔서 질문 안 드릴게요. 워라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워라밸 뭐 잘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로 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라밸이 공무원에게 필요합니까?
네, 저는 공무원에게 워라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행하고 있는 행정상의 업무는 모두 국민의 업무이자 또는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워라밸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아서 그들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질적인 저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 국가의 손실이기 때문에 워라밸을 보장하되 그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익을 증대하는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공직에서 워라밸이 필요한 이유가? 제가 이해를 잘 안 돼서 다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워라밸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데 이 그들의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행정 처 행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된다면 이는 국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워라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검찰도 그렇고 뭐 매번은 아닌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 뭐 야근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야 뭐 꼭 공무원만 아니라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기는 한데 워라밸이 좀 뭐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검찰에서는 야근이나 당직 업무가 많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초과 근무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임 실무관으로 입직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 맡은 업무에 대해서 숙련도가 다소 부족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워라밸이 조금 지켜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와 같이 근무하시는 상사님께 한번 업무를 처리하는 그 현직자로서의 노하우나 조언을 한번 여쭈어 보고 필요하다면 제가 따로 학습을 하는 등의 자기 계발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익혀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된 답변인가 보네요. 뭐 막힘없이 얘기하시네. 잘 들었어요. 자, 뭐 다른 건 다 뭐 아까 발표할 때 얘기하셔가지고 따로 질문 드리진 않고요. 경험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뭐 경험과제 분이 뭐 검찰은 근데 왜 지원하셨습니까? 아 네. 제가 검찰직에 지원한 까닭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법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 교양 과목으로 접했던 법 과목을 통해서 법학의 매력을 느꼈고 매 학기마다 꼭 한 과목씩의 법학 과목을 초과적으로 이수하는 등 법학에 대해서 매우 흥미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해외 생활 중에 겪은 휴대폰 도난 사고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다수 받아본 경험이 있고 또 주변 지인들의 크고 작은 범죄 피해를 가까이에서 목도하면서 성실하게 일군 그런 사람들의 소중한 자산을 너무나도 손쉽게 가로채고 또 그들의 일생을 굉장히 파괴하려는 그런 일당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했고 크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식 리딩방이나 불법 코인 거래소 운영과 같이 각종 투자 사기 수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법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면 저의 자아 실현과 동시에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숨도 안 쉬고 얘기하시네. 다 외웠습니까, 답변을? 외우진 않았 키워드는 외웠고 제가 그래요? 어유, 뭐 조금 뭐 했습니다. 막힘없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숨 쉬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좀 긴장해서 말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쉬지도 않고 막 얘기를 하시길래 잘 들었어요. 네. 뭐 관심 정책, 관심 분야로 뭐 서민 다중 피해 전담 부서라고 뭐 하셨는데 뭐 특히 이쪽을 희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지인들이 어 투자 사기나 부동산 사기를 겪는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제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그런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최근에는 AI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사기 범죄로 많이 이끌어들이는 걸 제가 직접 보면서
조금 더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투자 사기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는 또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관련된 논문을 읽어 봤었고, 지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 판결문을 읽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뭐 보니까 뭐 논문이랑 뭐 판결을 보니까 뭐 어떤 느낀 점에는 뭐 어떤 게 있으시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사건 판결문은 사실 사기죄로 공소제의가 된 것은 아니고 방문판매업법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법과 형사소송법만 전공 과목으로 준비했었기 때문에 검찰직에 입직하게 된다면 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투자 사기와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업법이나 부동산업법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딥페이크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유튜브 광고에 이제 유명한 개그맨이 갑자기 투자 광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 하시던 일을 관두시고 전향하셨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며칠 뒤에는 자기를 사칭한 광고였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아 제가 비록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저 또한 속았구나.'라는 점을 깨달았고, 그 해외에서는 아마 이런 기술이 많이 이미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인텔 기업에서는 그 딥페이크 캡처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AI의 오류를 계속 분석해 가지고 딥페이크가 활용된 부분을 직접 식별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또는 구글에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그러니까 뭐 유감을. 좀 저기 예, 전산직 면접은 아니고요. 아 저 뭐 네네. 뭘 검찰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노력하는지나 노력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대비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검찰에서도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아마 가을쯤부터는 AI 수사관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범죄에도 접목되다 보니 법률적인 전문성은 기본으로 갖추되 새로운 신종 범죄 수법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개인적인 역량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역량 개발을 해야겠다. 뭐 그게 결론이군요. 그래서 결론은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알겠고요. 뭐 여러 가지 경험 노력한 것 중에 그 외에 뭐 검찰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노력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저는 대학 시절에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검찰에서는 수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또 검찰청 내부에서는 검찰청의 내부 살림을 담당하는 그런 사무국이나 총무과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재무행정이나 인사관리, 조직관리와 같이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논문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문서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을 해 보았고, 또 다양한 참고할 만한 논문이나 서적들을 많이 요약하고 참고해 봤기 때문에 검찰청 내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검찰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사업이나 사건이나 뭐 등등등 좀 찾아보신 게 좀 있을 텐데 뭐 어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 코인 피싱과 관련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 코인 피싱이란 기존에 이미 코인 투자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는데, 그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다시 타겟팅해서 이제 전화를 드린 다음 증권사를 사칭해서 투자나 사기 피해로 입은 보상을 다시 이제 새로운 신뢰성이 높은 코인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구매를 유도한 뒤에 이제 잠적하는 그러한 수법인데요. 기존에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런 약해진 마음을 또 노려서 그들에게 또 2 차적인 피해를 가하는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최근에 이런
투자 사기와 관련한 그런 조직들이 기업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이게 이제 기업형으로 더 커지기 전에 애초에 초동 단계에서 뿌리째 뽑아야 돼 뿌리째 뽑고 근절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네. 이 기사를 제가 한 아니, 이틀 전에 뭐, 아니고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네. 검찰 정책이나 사업 중에 관심 있게 보신 게 뭔지를 여쭤봤어요? 아 네. 최근에 이런 투자 사기 범죄를 일으키는 조직 중에 하나가 MZ 조폭이라고 해서 10 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조직폭력 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18 개의 검찰청은 경찰과 수사 협의체를 구축하여서 상시적으로 조직폭력에 관한 조금 약간의 정보나 다른 점이 발견된다면 상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관심 있게 보셨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여기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뭐 찾아보신 것 같은데, 예, 뭐, 지금 검찰, 뭐, 약간 이미지가 뭐, 예, 과거같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이미지 개선, 뭐 검찰이 꼭 이미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좀 오해하시는 게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법을 준수해서 업무를 행해야 하다 보니 다소 조금 경직되고 엄격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청에서는 사랑의 울타리라고 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고 검찰청 직원분들이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따뜻한 정책도 수행 중인데, 저조차도 면접을 준비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알릴 수 있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이미 SNS나 유튜브 통해서는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은 타운보드라고 해서 한 A4 2장 정도의 타블렛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사회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 지청에서 우수한 수사 사례나 또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콜센터 전화번호와 같은 것들을 하루에 잠깐이라도 내보낸다면 무의식 중이나 은연중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아서 검찰에 대한 그런 인상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소감은요? 아, 혹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 기술 쪽에 치중되어 있을까요? 뭐, 아니, 그 기술서에 치중된 게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찰은이라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검찰 얘기를 계속 안 하시잖아. 아, 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음, 이렇게 초동 단계를 하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이것만 하고 끝나니까. 아니, 내가 검찰 정책 물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래서 앞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도 결국은 기승전 검찰로 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네. 뭐 설명을 하길래 뭐 외국 기업이 그런 거 하는 거 뭐 어쩌라고. 외국 기업에서 이렇게도 하고 있으니 검찰에서도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좀 도입을 하고 실제로도 이런 걸 좀 도입하려고 좀 하고 있으니 아마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끌고 들어왔어야 되죠. 아, 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네. 네. 이걸 하지 감사합니다.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활용하고 이런 걸 내가 알아봤다는 걸 자랑하는 거잖아. 아, 네. 내가 뭐 당신이 기술적인 걸 알아봤다면 내가 말해서 전산적 면접 아니라고. 몇 네. 가지 얘기하면 맞습니다. 전산적 면접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묻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묻게 왜 만드냐고. 이거 왜 또 묻게 음. 만드냐고. 그래서 검찰은요. 알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아,
네. 잘 뭐 여러 가지 조사하시고 뭐 잘 하셨어요. 뭐 예. 뭐 구체적인 얘기도 쓰셨고 그죠? 신종 투하사에 대한 이해도 하셨고 아까 뭐 좀 좋은 얘기 하셨던데 예, 항법만 알아서는 아니라 뭐 방법이나 다른 법들도 좀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구나 깨우쳤다 실제로 뭐 좋은 얘기고 개그맨 투자 사기 딥페이크에도 사례 얘기하신 거 잘 하셨고 외국에 뭐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도 잘 하셨고 이것도 AI 잘 하고 구슬은 다 있는데 잘 꿰시라고 아, 네. 잘 빼기. 기승전 검찰 사랑 아니에요? 검찰님 네, 짱?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맞습니다. 가시면 되죠. 행정학 전공도 뭐 잘 저번에도 했던 거긴 하지만 뭐 아주 잘 컴팩트하게 아주 잘 얘기하셨고요. 예, 다음에 이것도 뭐 아주 잘 파악하신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연결한 것도 아주 잘하셨고요.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더라. 마지막은 무슨 아파트 뜬금없이 검찰의 가장 좋은 홍보는 뭘까요? 검찰 뭐 하는 데입니까? 수사 성과를 알리는 것? 그 잘 때려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네, 그렇. 무슨 뭐 이런 거는 왜 홍보를 하고 앉아 있어? 아, 골 때리는 거 얘기해 줄까요? 모든 부서에서는 뭐 네. 연말이든 연배든 이런 거 다 해요. 네. 그걸 대놓고 자랑하는 데는 유일한 조직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디? 경찰? 검찰밖에 없다고요. 경찰? 좀 어, 낯간지럽게 해요. 이해했어요? 이런 아, 거는 모든 부처에서 다 한다고요. 지역사회에서 다. 검찰만 하는 것 음. 같았죠? 또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사례를 보시면 교재에도 실려 있어요.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감사의 편지를 보내와.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감사 편지를 자발적으로 쓸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음. 유일하게 근거를 남겨서 감사를 이렇게 근거 넘긴다는 거거든요. 다른 부처에서는 똑같이 이런 걸 하지만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렇게 근거를 남겨서 뭔가 하는 유일한 조직이 또 검찰이에요. 그 왜 음. 그럴까요? 응? 승진에 뭐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건수, 아, 언론 보도 건수, 감사 편집 건수. 잘 몰랐죠? 네. 저, 그래서 유일하게 이런 걸 홍보하고 유일하게 편지 얘기를 하는 데가 여기예요. 아, 제가 디테일에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잘하셨어요. 이런 얘기보다는 최근에 이러이러하게 민생범죄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고 신속하고 음, 때려잡고, 그죠? 엄정하게 처벌받는 것들을, 그죠? 음. 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검찰 이미지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법에 따라. 네, 너무 당연한 거 좋습니다. 아니에요? 네, 자기 맡은 바 맞습니다. 업무를 똑바로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홍보 방안입니다. 네, 어느 부처든. 제가 공직공강이 맨 처음에서 말했죠. 국민에게 봉사라는 건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똑바로 잘하는 것이 가장 큰 봉사다. 음, 중요한 봉사고. 검찰이 이건 범죄 때려잡고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이상 좋은 홍보가 뭐가 있을까요? 검찰 이미지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그거는 안 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 같지 않겠어요? 음, 동네 옆에 바로 옆에도 범죄들 드글드글한데 네, 검찰 보면 이런 거 때려잡는 뉴스 최근에 본 적 있어요? 검찰청 보도자료에 보시면 뭐 이런 거 기획적으로 때려잡는 얘기 한번 보도자료 1년치 한번 봐보세요. 있나? 네, 뭐 장관님 동정 기사는 좀 꽤 많이 나와 있지만 음, 따뜻한 검찰 인상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지원했다는 기사 미담 기사들 많이 올라오지만 음, 이해했어요? 문어 통실. 그게 증거잖아. 네, 그래서 그냥 이미지 개선은 말씀드린 모든 조직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일을 아, 똑바로 일단 잘 하고 그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홍보 방안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죠? 네, 그래서 네, 너무, 저부터 나서서 민생, 예, 신종 이런 거 다 때려잡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음, 일찍.
하루라도 더 먼저, 한 네. 명이라도 더 많이, 그죠? 1원이라도 싹싹. 네. 말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지? 한 명이, 그래도 하루라도 더 빠르게 잡고, 한 명이라도 더 범인 음. 잡아내고, 범죄 수익 1원이라도 더 빡빡 환수하고, 괜찮은데요? 네, 적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예. 좀 예. 홍보라고 해서 조금 그렇게 가지 기발해야 마시고,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잘하셨어요. 네. 이런 것까지. 요거만 좀, 말했지만, 아까, 이거는, 네. 아이고. 이미지 개선의 핵심은 본연의 업무를, 예, 잘하는 것. 그죠? 그런 네. 느낌으로, 이게 핵심이다. 다음 국민들이 다 알아봐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네. 예, 다 온 발표도 다 잘하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뭔가 좀 얘기하시고 이 부분을 좀 보면 1분 30초 정도 하셨어요. 이 부분을 마지막에 예, 네. 이런 얘기도 막 때려 넣으셨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도 시간적으로는 여유 있게 하셔도 되니까요. 정보 제공하자 퇴직자 얘기 등등 얘기하면 되죠. 요거 얘기 안 했으니까 요 얘기 하나만 물었어요. 이거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워라밸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이유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정부부터. 네. 민간에서도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워라밸이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더 길게 일하고 생산성 떨어지는 것보단 컴팩트하게 일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독일 같은 네. 경우 우리나라보다 그 근무 시간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일을 안 해요. 하지만 세계 탑 네. 티어죠. 네.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야근 음. 많고 늘어지니 인생이 피곤하고 삶이 피곤하고 가정이 잘 안 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후진국형 노동 근로 환경이 아니라 일할 때 바짝 일하고 한 달 동안 휴가 가고 충전하고 다시 바짝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일하고 이런 문화를 공직에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공무원 놀고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오해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민간에서도 점점 칼퇴 문화, 예, 육아휴직 보장, 예, 아빠 육아휴직도 슬슬 보장되고 이런 문화들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드린 말이에요. 잘 들었다가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상황과제로도 흔하게 나오는 주제니까요. 워라밸 관련된 주제는. 오케이? 네. 네, 상사 노하우 이런 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접대 멘트 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이런 게 모범 답변 아니겠어요? 상의도 드리고, 그죠? 에러도 좀 말씀드리고, 그죠? 늘 네. 고민도 상담드리고, 노하우도 네. 배우고,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딱히 지적들 거 없이 더 드려야 되겠다. 예, 잘하셨다. 질문? 네. 없습니다. 좀, 저 개인적으로 검찰 중에 유일하게 최근 정보를 업데이트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최근, 최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범죄 정보를, 예, 정보를, 정보를, 예, 활용한, 예, 아까 줌에서 계속 하라고 하셔서. 유일한 사례예요.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는데 다들 안 하시잖아? 그죠? 예전에 과거 3, 4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 같은 분이 거의 기본값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최신적 범죄 관련된 부분들, 적용 사례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져오셔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보통 코멘트를 들었는데, 3, 4년 전부터 갑자기 여성가족 범죄부 얘기에 대해서 맨날 이제 강간사건, 여성피해, 아동피해, 그런 얘기만 메인으로 가다가, 예, 그 분위기가 바뀌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3, 4년 전에 또 피해자 보호 그쪽으로만 싹 쓸렸다가 예, 아니 아. 그게 아닌데 자꾸 왜 그쪽으로다가 쏠림이 있지? 이런 느낌이 좀 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 이런 거 갑자기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화제가 되기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쓸렸다가 이제 후기들이 그런 게 많다 보니 다시 이쪽으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조금 이쪽을 좀 하시는 음. 게 경쟁력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좀 모의 면접 기준으로는 본인이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유일한 사례네요. 거의란 말 붙여야지 또.
또 누구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거를 메인으로 네, 써가지고 전체를 구성한 거의 유일한 사례여서 뭐 이렇게만 하셔도 되게 적지 않게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만 해도. 다만 이제 이런 거 범죄 예방하려면 좀 검찰에서 뭐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거 할 때 아까 기술적인 부분들 조금 더 준비하셔서 뭐 네, 외국에 이렇게 좀 인공지능의 딥페이크를 인공지능이 확인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되고 있다. 네.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전문 수사관 제도가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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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네, 경찰 단위에서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거는. 그래서 뭐 기술 파트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그러니까 전산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좀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은 전문 공인수사관제 그런 거 필요할 것 같다. 뭐 아름답네요, 그죠? 네. 응? 전문 저, 공인수사관인가요? 공인 전문 수사관인가요? 공인 헷갈린다. 전문 수사관. 그죠? 공인 이런 제도도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의 피해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인공지능의 오류는 인공지능밖에 잡을 수 없다. 음, 그죠? 칼과 방패죠. 일종의 말하자면. 맞습니다. 창과 방패. 뭐 그런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공이 다 좀 아우를 수 있는 전문적인 수사 인력이 좀 많이 요구되는 시대인 걸로 보인다. 감히 제안하건대 예, 공인 전문 수사관대로 AI 분야에서도 전문 공인 수사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죠? 제가 열심히 네, 준비해서 제가 1호 AI 공인 수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거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잘 하세요. 좋습니다. 잘 하세요. 다른 사람 베끼지도 못하고 이게 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한 게 없으니 뭐 베끼고 싶어도 못 베끼겠죠? 겁나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찾은 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예. 아니 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야 수사관님들도 재밌잖아요. 최근 범죄에 대한 애들 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DNA로. 네, 그렇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건 최신 범죄가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난 범죄잖아요. 대개의 경우. 음, 그래서 어우 야 이런 요즘 젊은 애들이라 이런 거에 빠르구만 아주. 이런 애들 데려다가 쓰면은 아주 그냥 이런 거 할 때 나는 잘 모르지만 시키면 잘하겠구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공인 전문 수사관. 그렇게 좀 다른 분들도 좀 이런 식으로 뭐 좀 활용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아주. 고생하셨어요. 네, 끝. 감사합니다.